안녕하십니까, 이승 원장입니다. 제가 역류성 식도염은 만성 위장병의 초기 단계니까 그때 잘 대응을 해서 위장병이 만성으로 넘어가지 않게 잘 관리해야 된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역류성 식도염이 만성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병이 만성화가 됐기 때문에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거든요. 제가 최근에 치료했던 환자 중에 젊은 환자분인데 음주하고 커피 같은 걸 되게 많이 하고 과음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역류성식도염 증상, 가슴이 막 타고 통증이 심하고 목이 이물감이 강하게 오면서 기침, 가래 이 증상으로 한 4개월 동안 엄청 고생을 하다가 내시경을 해봤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위에 그 변형된 조직들이 많이 생겼고 이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장상폐하생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자기는 이제 되게 불편해서 역류성식도염이라는 건 인지를 하고 가서 내시경하면 식도 좀 헐어 있겠지 이 정도 예상하고 갔는데 실제로는 식도는 별로 헐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 이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식도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안쪽이 식도로 들어가는 구멍이에요. 그런데 주로 이제 내시경상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찍어요. 이 부분을 찍었을 때 이렇게 이제 식도 구멍이 보이면서 식도염이 심한 경우 이렇게 헐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한 요만큼 아주 미세하게 좀 헐어 있었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뭐 심하다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분의 증상은 기침이 굉장히 심하고 역류 증상, 이렇게 가슴도 이렇게 아프고 이물감도 강하고 기침이 멈추지 않는 그런 증상으로 겁이 나서 너무 오래 가니까 내시경을 찍어 보니까 근데 여기는 멀쩡한데 이 전정부 위가 원래 크게 봤을 때 두 부분으로 나눠요. 이렇게 체부, 이렇게 전정부. 이 체부는 음식이 들어와서 이렇게 확장되면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처음에 가두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확장이 잘 되는 부분이에요. 이 전정부는 음식들이 나중에 빠져나가기 전에 여기에서 이렇게 죽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이쪽 관략근 두 개가 쪼이면서 이쪽으로 밀어내는 그 최종 단계 부분에 위에 가장 하단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극을 많이 받아요. 왜? 압력이 좀 높아요, 여기보다는. 여기는 좀 느슨한 영역이고 여기는 수축력이 훨씬 더 강하고 밀어내는 압력이 높은 부위예요. 그래서 여기에 병변이 잘 생겨요. 요런데 요렇게 이제 전정부에 병변이 잘 생기고 요렇게 괄약근 위 각부 이렇게 조임근이 있는 요 근처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손상이 잘 생겨요. 그래서 대부분 장상폐하생 위축성 위염을 진단받으면 여기부터 병변이 먼저 생겨요. 한 80% 정도가 여기부터 시작되고 뭐 다른 데서 먼저 시작되는 분도 계시는데 이쪽이 먼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분은 역류성식도염 정도 예상하고 갔는데 장상폐하생 진단을 받았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 전정부 사진인데 이렇게 허여멀건하니 되게 건조하고 오돌도돌한 형태가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좀 확대한 사진 보면 울퉁불퉁 병변이 생겨 있는 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렇게 솟아오른다. 처음에 병변이 생길 때는 이렇게 평평한 상태에서 융기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색깔만 좀 착색되는 형태를 좀 보이거나 이 점막층이 좀 갈라지거나 이렇게 말라가는 형태를 보입니다. 근데 장상폐하생 정도 되면 이 세포의 변형이 누적이 되고 이렇게 안에서부터 이렇게 융기되기 시작해요. 불룩불룩해지거든요. 이게 불룩해지면 장상폐하생에 좀 심한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불룩불룩한 부위가 최소 영상에 보이는 것만 해도 한 7, 8개 정도 보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내가 불편한 부분에 병변들이 존재하진 않아요. 이분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가장 불편했던 게 후두 부분, 기침. 여기서 가래가 계속 나오고 목이 메이고 건조하고 기침이 끊임없이 나오는 걸로 이제 잠을 못 잘 정도의 증상이 있었지만 여기 멀쩡해요. 그리고 식도, 이 부분 역류를 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여기가 헐어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멀쩡해요. 근데 여기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자꾸 식도나 이렇게 관략근을 지목을 해서는 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위 점막이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고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위 점막이 건강하면 절대 역방향으로 진행이 일어나지 않아요. 수축력이 좋기 때문에 부드럽게 이 순방향으로 소장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방향으로 쉽게 진행이 돼요. 근데 위 점막의 이 상태가 나빠졌다 그러면 음식을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겨요. 그러면서 처리 못한 것들이 위에 머물면서 위를 계속 자극하니까 위 입장에서 이렇게 구토 같은 이 기전을 작용을 시켜요. 밑으로 못 내려가고 지금 괴로우니까 위로 역류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자꾸 여기까지 뭔가 올라와서 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아직 여기에 점막들이 좀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여기가 병변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증상은 여기가 많이 괴로워지는 거죠. 주로 영양식도염 중에 목으로 증상이 오면 많이 괴로워요. 목이 좀 급소고 신경이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목이 좀 메이거나 쪼이거나 이물감이 생기면 굉장히 괴로운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게 괴로웠던 거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불면까지 올 정도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그분은 이게 연관성을 좀 잘 인지를 못 하셨는데 전반적인 신체 면역 기능이 다 떨어지고 있어서 탈모도 오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상태가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이분이 내시경을 해보시고 그때서야 좀 깨달은 거죠. 아, 위장 상태가 많이 나빠졌구나. 장상폐하생이라는 질환까지 도달을 했구나. 이렇게 인지하시고 저한테 연락해서 오셔서 치료를 시작하셨어. 한 6개월 정도 치료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제가 치료 전 영상 보여드리고 치료 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전에 영상을 보시면 여기 아까 전정부 오돌도돌한 부위 보이시죠?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솟아올라 있는 부위. 그리고 이 솟아올라 있는 부위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허옇게 창백하게 이렇게 색깔이 창백하게 보이죠? 혈색이 떨어지고 혈액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치료 후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발그레하게 색깔이 올라온 거 보이시죠? 혈색, 점막의 혈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백하고 하얀색일 때는 혈액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세포에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발그레하게 혈색이 돌아왔을 때는 점막이 기능도 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위들을 이렇게 낮춰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내시경을 해서 봤을 때 병변이 이렇게 있어요. 뭐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 병변의 크기나 사이즈를 뭐 이렇게 평가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주변의 혈색이에요. 이 주변의 혈색들이 색깔들이 제대로 나오는지. 이 발그레한 혈색일 때는 혈액도 잘 통하고 호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하얀색, 흰색으로 가면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요, 대부분. 그래서 진짜 상태 안 좋은 분들은 그냥 백색이에요, 백색. 창백하다 못해서 그냥 하얗게 보여요. 원래 정상적인 위는 발그레하고 붉은기를 띠면 뛸수록 좋아요. 염증으로 인한 붉은 거와 원래 혈색이 좋아서 붉은 거랑은 좀 달라요. 염증으로 인해서 붉을 때는 창백하고 하얀 상태에서 이렇게 피딱지 같은 것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보이는 거고, 건강한 이 색깔은 균등해요. 전체적인 톤이 일정하고. 허옇게 뻘겋게 얼룩덜룩하고 이런 거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비교해 보면 이렇게 혈색이 올라온 게 보이죠. 다른 부위 사진도 똑같죠. 이렇게 위 각부, 여기 위가 접히는 부위, 이 부위는 어디냐면 위가 이렇게 접히는 부위, 굴곡진 부위인데 여기도 보면 이전에는 하얗게 창백하면서 뭔가 우둘두둘한 느낌이 있었죠. 근데 상태가 좋아졌을 때는 균등하고 일정하고 매끄러운 그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 상부 쪽을 봐도 원래는 창백하고 허연색을 띄었는데, 그리고 이제 병변 부위들이 좀 우둘두둘한 형태가 보이죠. 네, 상태가 좋아지면 이렇게 메꿔집니다. 좀 우둘두둘한 그 엠보싱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일정하게 좀 매끄러워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치료 시작하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기침 증상은 거의 사라지고, 그 다음에 탈모도 한 달 반, 2달 정도 되니까 빠지던 게 멈추고 새로 머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좀 치료 중에 한 번 고비가 있었는데 딱 코로나가 걸리니까 증상이 확 나빠져요. 기침이 다시 시작이 되고 위 상태도 좀 더 안 좋아지는, 목에 이물감도 다시 생기고, 코로나 때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코로나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진액을 뺏어가요. 우리가 몸에 중요한 성분인 진액이 언제 소실이 되냐면 큰 수술을 하거나 큰 병을 앓거나
아니면 크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혈액을 잃어버리는 수준의 수술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 몸에 진액이 쫙 빠져나갑니다. 그게 젊은 사람들은 빨리 다시 채워지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게 채워지는데 오래 걸리거나 못 채워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한번 진액이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복구가 안 되면서 굉장히 만성질환 상태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죠. 코로나 후에 그래도 치료 중이었기 때문에 심하게 문제를 안 일으키고 문제가 생겼다가도 빨리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난하게 치료 끝나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머리도 완전히 원래대로 다 날 정도로 다시 건강해진 상태입니다. 제가 이분 사례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증상, 역류성 식도염이 증상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위가 상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역류성 식도염들은 대부분 위가 손상이 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생기는 거고, 만성화될 때도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계속 올라오는 것도 결국 위 점액질이 계속 고갈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시경을 했을 때 우리가 병변의 형태나 개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얼마나 심하냐, 상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병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점막의 컨디션이에요. 점막이 거칠거칠하거나 이 백화가 되고 있고 혈색이 다 떨어져 있을 경우, 이거는 이쪽으로 혈액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니까 어떤 치료 반응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악화되고 병변은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치료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혈색이 올라오면 그거는 병변이 아무리 있어도 결국에는 다 없어지더라고요. 점막의 컨디션, 혈색, 점막에 제대로 혈액이 들어오고 있냐 없냐, 이걸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봤던 대부분의 환자들이 점막의 혈색이 떨어지는 게 다 관찰이 됩니다. 이 하얗게 되는 거, 핏기가 사라지는 거,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많이 노력을 했어요. 기본적인 점액을 형성하는 그런 것도 공급을 하지만 한약에 넣어서, 근데 혈류를 좋게 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심장이 추동력, 이 밀어주는 힘이 강해서 말초까지, 위장까지, 혹은 피부까지 혈액이 도달할 수 있게만 해줘도 개선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심장이 얼마나 약해졌냐, 이걸 항상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만성화된 질환에서는 위장만 봐서는 안 된다. 심혈관계가 얼마나 약해졌느냐. 우리가 창상피하생 같은 게 30대, 20대 거의 안 생겨요. 40대도 잘 안 생겨요. 그런데 50대, 60대부터 이렇게 빈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그분들 심혈관 기능 떨어지고 있어요.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거나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거 진단을 받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게 확연히 눈에 띄어요. 말초순환이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혈관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달을 못하는 거죠. 저한테 치료하러 오시거나 혹은 치료하러 오시지 않더라도 삼백고유한, 삼백생진환 먹고 쓰린 게 편해졌다, 위가 편해졌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치료하러 오시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그런 방법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제품들이 아니더라도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진액을 보충해주는 많은 좋은 식품들이 있으니까 식품 수준에서 해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빠르고 더 효과적으로 진액을 채워 올리는 거는 약제 수준에서 하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진액을 채워내는 작업은 그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할 수는 없어요. 천천히 계속 채워 나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 계속 우상향을 해요. 치료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치료가 진액을 보충해주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동결건조 감자가루, 이거 생감자 갈아 먹는 것보다 간편하게 먹으면 쓰리거나 위가 이렇게 후끈후끈할 때, 화끈화끈거릴 때 진정작용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생감자 갈아 드셔도 되는데 간편하게 이렇게 동결건조 감자가루를 이렇게 물에 개서 먹으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다 소리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감자 생산 공장이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제품을 수급을 해서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은 효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